해운대 마린시티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 부지의 땅 소유주인 민간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부산의 하천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 온천천에 비해 동천은 수백억 원의 수질 개선 사업에도 악취와 녹조 현상은 여전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6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줄었지만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기초지자체 최초의 공영 자전거인 기장군 타반나가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한 달 만에 자전거 이용 횟수가 2,800회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부지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땅 소유주인 민간 사업자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관할 지자체가 승인한다면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최근 부동산 개발사가 매입한 바로 옆에 대형마트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 부지입니다. 땅 소유주인 민간 사업자 측이 지난 2017년 말 생활형 숙박시설, 2018년 초에는 휴양 콘도 개발을 추진했고 같은 해의 말에는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측이 자진해서 신청 철회했는데 올해 6월 말 또다시 이 부지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현재 C 용도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E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주변 지역의 입지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바꿔달라며 변경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추진 계획이 나온 해당 부지 바로 20m 앞에 있는 12층 아파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 건물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마린시티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이 공터에 64층 세개동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눈앞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일조권과 조망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조건 건물 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용도에 맞게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 규제표를 보면 현재 해당 부지는 C 용도구역에 해당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와 교육, 운동,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변경 신청한 이 용도로 변경된다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들은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를 변경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판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4년 전에 용도 변경 신청한 것을 벌써 내부적으로 불허했고 사업자도 초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항을 해운대구청에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거 환경 악화와 함께 교육 환경 침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근 초등학교는 동서남북으로 초고층 건물로 가로막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빛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런 이유로 2018년 휴양 콘도 건설이 추진됐을 때도 교육청과 법원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학생 과밀도 예상되는 상황. 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부지의 공동주택 건설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업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해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그 부지에는 아파트 못 짓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동 주민들 우동이 아파트 난개발되는 거 우려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해운대구는 8월 말까지 현재 해운대 교육지원청을 포함해 20개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관계기관 의견 취합 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 측의 변경 신청을 관할 지자체가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 주민. 해운대 마린시티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부산의 하천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부산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하천인 동천과 온천천의 극과 극의 모습을 비교해봤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간중간 설치된 체육시설에서는 시민들이 가볍게 몸을 풉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온천천의 모습입니다. 하천에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고 각종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조성된 하천은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온천천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참 좋아요. 온천천 주변으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됩니다. 금정과 동래, 연제 등 3개 지자체를 지나는 온천천은 최종적으로 수영강과 연결되는데 전체 길이만 무려 14km가 넘습니다. 윗물이 맑으니 당연히 아랫물도 맑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영강 주변 역시 산책로와 보행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주민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은 좋아요.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일주일에 5번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이틀 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하천 동천. 콘크리트 둑 안에는 탁한 회색빛 물이 가득 찼고 식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고기 대신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염된 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바닷물을 동천 상류로 끌어올려 흘려내리는 해수도수 시설을 지난해 설치했습니다.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마스크 끼고 해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는 좀 불편하기는 하죠. 그게 한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 여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기름 덩어리 같은 그 시커먼 거 그런 게 많이 떠다니더라고. 미관상 안 좋죠. 그거 보면 맨날 신경이 쓰여요. 이전 치수 중심의 하천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동천과 온천천처럼 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7,010명보다 300여 명이 줄었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대비 1,300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2%로 상승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도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코로나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60대에서 90대 환자 5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는 2,241명으로 늘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3일 오전 2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A씨는 서면에서 남천동까지 6km가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오전 5시쯤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3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30대 A씨가 가슴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기관실 일부가 침수돼 배수 펌프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화폐 동백전 혜택 축소에 대해
캐시백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캐시백 축소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부산시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내년 국비 지원액이 더욱 삭감될 경우 캐시백으로 유지되는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동백전을 살릴 방안을 찾는 공론회장을 지금이라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장군 공영자전거 타반나가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7월 4일부터 정관읍 죽향공원에서 장안읍 임남해수욕장까지 타반나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시범 운영 한 달이 지난 현재 타반나 전용앱 회원 수는 1,385명을 넘었으며 자전거 이용 횟수도 총 2,808회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반나는 전용 앱을 통해 자전거를 대여 반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총 100대의 자전거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 1세대 해녀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해녀 사진전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30여 점의 작품과 기장 해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출항온 1세대 기장 해녀들이 수십 년간 기장 바다에서 물질하며 살아낸 삶의 희로애락과 역사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1세대 기장 해녀의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은 기장군보 편집장이자 사진작가인 황현일 작가가 1년여 동안 직접 촬영하고 김연아 동화작가가 해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부산 울산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까지 독성 해파리의 특이한 출현은 없지만 해수욕철을 맞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을 피하려면 신체가 덜 노출되는 수영복을 입는 것이 좋고 물에 들어갈 때 잘 살펴야 합니다. 해파리에 약하게 쏘일 경우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를 신속하게 제거해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는 수돗물로 씻으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거원은 해파리 발견 시 해파리 신고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재송동 신청사 건립에 따라 중동 현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해운대구는 이를 위해 동별로 대면 설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9월 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설문조사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3명의 조사 요원이 18개 전 지역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1981년 준공한 중동 현청사는 건축물이 낡고 업무 공간이 좁아 시설 법정 기준에 미달해 현재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8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차세대 천문학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차세대 천문학 특별 강연은 우주지도를 활용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이해, 우주먼지와 얼음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날 특별 강연은 과학관 B동 4층 강당과 유튜브 채널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제3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후보자 추천 기한이 오는 8월 1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폭넓고 내실 있게 발굴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부산시 최고권위의 상으로 1985년 제정돼 매년 대상을 비롯해 애향, 봉사, 희생 부문별, 본상, 장려상 등 7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청년학교 2학기 청년학과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 청년학교는 시소재 청년단체 등이 학과 운영자로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부산 청년학교 2학기에 개설되는 학과는 건강과 연극, 영상 번역, 영상 제작 등 8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